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PER보다 SOTP입니다. 올 들어 증권사들의 기업 분석과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방식이 아니라 SOTP, 사업별 평가 가치 합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업을 볼 때 실적이나 자산의 수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SOTP가 정확히 뭔가요? SOTP가 이제 Sum of the Parts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 보유한 사업별 가치들을 평가해서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다양한 사업군이 있는 회사를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네, 오늘도 발음이 아주 멋졌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입니다. 기존 은행보다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요즘 이렇게 실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새로운 평가 방식이 주목을 받는 것도 아무래도 그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지금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 가령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23조 원 규모로 본 반면에 하나투자증권은 14조 원으로 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공모가 상단에서 26.5%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기업 가치를 산정했고 하나투자증권은 글로벌 인터넷 은행들의 PBR, 이 평균의 할증을 적용한 값을 자본금과 곱해서 기업 가치를 추산했다고 합니다. 또 삼성증권은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40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모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장외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증권사들도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시도 자체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네. SOTP 평가 방식은 애널리스트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성장 가치를 지나치게 고평가하게 될 경우 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종목의 고평가가 미래 가치를 본 투자인지 아니면 유동성이 만들어낸 버블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들도 증권사들의 이 목표가 산정을 볼 때 그 근거나 방식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환 대출 우려 한 목소리라고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서 대환 대출 플랫폼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기존 대출자가 여러 금융기관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갈아타게 돕는 서비스 대환 대출 플랫폼은 이 모바일 앱에서 기존 대출자가 은행과 보험 같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또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이 플랫폼을 추진 중입니다. 네,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금융지주사들이 우려하는 부분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당초 금융당국은 공공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이 플랫폼을 반대하고 은행연합회 주도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유는 공공 플랫폼 조성에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참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들 두 업체는 인터넷 은행까지 출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기존 시중은행들이 빅테크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독자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이 플랫폼의 불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당국이 추진하는 플랫폼 외에 시중은행이 추진하는 플랫폼에 참여를 한다면 이중 비용이 들고 또 은행 독자 플랫폼에 따른 고객 편의도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기성 금융사들과 빅테크 금융사들 간의 어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주 회장들이 오늘 은성수 위원장에게 전달한 내용 뭐였습니까? 일단 은성수 위원장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네. 지주 회장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해도 제한적으로 하자. 또 모든 가계 대출이 아닌 중금리 대출을 먼저 했으면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당국 중심의 플랫폼은 빅테크에 종속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더니 이번엔 이 수익성을 우려해서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시행하자 이런 거네요. 금융지주사들은 대환대출 플랫폼 정말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성수 위원장 어떻게 답했나요? 예, 일단 은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 지주사 회장들의 걱정을 잘 알았다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 우리도 돌아가서 살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임 고승범 내정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은 아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사 일부 불참해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반쪽짜리 플랫폼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금융사들의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금융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당국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 우리 당국자들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돌아온 파업의 계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끝낸 완성차 업계가 쟁의 행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차 노조가 현재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투표 결과는 밤 10시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노조는 사측과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단 한 개의 제시안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아차 노조가 사측의 제시한 안을 보면 기본급 월 9만 9천 원 인상과 전년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 또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서 현대차는 16차례나 교섭을 해서 합의에 도달했는데 기아차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현대차는 분규 없이 임금 동결을 끌어냈지만 기아차는 4주간 부분 파업과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역시 기아차 노사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예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특히 이 노사 간 분쟁이 많은 편이죠. 올해 다른 업체들 어떤 상황이죠?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고요. 쌍용차의 경우 회생 절차 중인 만큼 쟁의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 기아와 한국 GM 그리고 르노 삼성인데 GM의 경우 지난달 노사 간 도출한 합의안에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르노 삼성은 아직 지난해 임단협 협상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본급을 동결할지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GM은 신차 트레일블레이저가 요즘 수출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사 갈등을 얼마나 빨리 봉합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로 보입니다. 완성차 분야는 우리 수출에서도 효자 중에 효자 품목 아닙니까? 이제는 파업을 연례적으로 하는 이 관성에서 벗어나서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협상의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